영희야, 나야. 들어가도 돼? 안 돼요. 나가세요. 영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정수는 영희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영희는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고요. 영희야, 우리 결혼하면 같이 자는 거 맞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언제 결혼해? 나 기다리기 힘들어.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혼 생활 40년. 정말 쉽지 않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저희와 같은 평범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마음에 깊이 새기는 감동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버튼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김순자는 남편 박정수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수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정수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꿈꾸신 거예요.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정수는 순자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계세요? 순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니요. 정수는 계속 어머니를 찾으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고 계실 텐데. 늦으면 혼나요. 여보, 나예요. 순자예요. 당신 아내. 하지만 정수는 순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정수가 진정되었고 다시 잠들었죠. 순자는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요. 왜? 어디 아픈 데 있어?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정수는 화를 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병원에 갈 필요 없어. 그날 오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수가 마트에 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부인, 남편분이 길을 잃으셨다고 하네요. 주소를 말하지 못하고 계세요. 순자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정수는 순자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무서워. 순자는 정수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튿날 순자는 정수를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로 보이네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은 초기지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시간 보호가 필요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치매래. 엄마,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민수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엄마,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알아볼게요. 민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캐나다에서 의대 레지던트를 하고 있어 당장 돌아올 수 없다고 했어요. 순자는 홀로 정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날로 심각해졌어요. 정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나가려 했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가 갑자기 순자를 밀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순자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결국 간병인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치매 환자 전문 간병인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숙식 제공. 광고를 낸 다음 날부터 여러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 컸죠.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어딘지 익숙했어요. 나이든 여성의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치매 환자 간병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간병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럼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는 계속 그 목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어머니를 찾으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러 가야 해요. 순자는 지쳐서 정수를 진정시킬 힘도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남처럼 대하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이영희. 45년 전 정수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서 있는 이영희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45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영희도 순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언니, 영희 씨, 어떻게...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간병인 가방을 들고 있었고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간병인 구인 광고를 보고 왔어요. 설마 순자 언니일 줄은. 순자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필이면 정수의 첫사랑이 간병인으로 온다니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었어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구하겠어요. 순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집안에서 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어머니가 어디 가셨어? 찾아야 해. 영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수 오빠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치매예요. 초기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정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어요. 정수는 영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야, 영희구나. 어디 갔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알아보지 못하던 정수가 영희는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오빠, 안녕하세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어요. 영희야,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알아? 점심때 되었는데. 오빠 어머님은 잠시 외출하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정수를 진정시켰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질투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희와 순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영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정수 오빠를 제가 돌봐드릴게요. 안 돼요. 당신이 누군지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오빠에게 필요한 건 전문적인 간병이에요. 영희는 간병사 자격증과 경력 증명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10년째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언니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치매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병이거든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영의 말이 맞았어요. 며칠 전부터 순자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언니, 그건 45년 전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정수 오빠의 건강이죠. 그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들어가 보니 정수가 화분을 떨어뜨려서 깨진 상태였어요. 영희가 어디 갔어? 영희를 찾아야 해. 정수는 영희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며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있어요. 영희가 나타나자 정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떠나지 마. 무서워. 안 떠날게요, 오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수가 영희에게만 의지하는 모습이 아팠지만 동시에 영희가 정수를 진정시키는 모습에 감사함도 느꼈거든요. 언니, 결정하세요. 오빠가 점점 힘들어하고 계세요. 순자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밤에는 제가 돌볼 테니까 낮에만 와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언니, 치매 환자는 일관성 있는 케어가 중요해요. 가능하면 24시간 함께 있는 게 좋을 텐데.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영희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매일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6시에 돌아갔어요. 정수는 영희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고 영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증상이 완화되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우리 어렸을 때 동네 뒷산에 올라갔던 거 기억나? 네, 오빠. 진달래꽃이 참 예뻤죠.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더라?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조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빠.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잖아. 꽃반지도 만들어줬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수가 영희에게 프로포즈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오빠, 그건 어린 시절 장난이었잖아요. 장난이 아니었어. 나는 진심이었어.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과거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희가 돌아간 후 정수는 또다시 불안해했습니다. 영희가 왜 안 와? 영희를 불러줘. 영희 씨는 집에 갔어요. 내일 다시 올 거예요. 싫어. 영희가 없으면 무서워. 정수는 밤새 영희를 찾으며 잠들지 못했어요. 순자 역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찾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다음 날 영희가 오자 정수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영희가 온 지 일주일, 순자는 영희를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영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거든요. 특히 정수와 나누는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영희야, 우리 덕수궁에서 벚꽃 보던 날 기억나? 네, 오빠. 그때 참 예뻤죠.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영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빠. 내가 너한테 청혼했잖아. 꽃반지도 만들어서. 순자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정수가 영희에게 청혼했다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영희가 급히 부엌으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실수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순자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언니, 오빠는 치매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하세요. 그 말들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순자에게는 답이었어요. 점심 후 영희가 정수를 낮잠 재우고 나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순자는 영희를 쏘아봤습니다. 정수 오빠와 저는 결혼 약속을 했었어요. 45년 전에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그래서 오빠는 언니와 선을 보게 됐고, 그럼 나는 뭐예요? 차선책이었나요? 아니에요, 언니. 오빠는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지금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당신만 기억하는 거죠?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요. 당신이 여기 온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순자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수의 글씨였어요. 영희야, 오늘도 너를 생각한다. 부모님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선을 봤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순자는 편지 날짜를 봤습니다. 자신과 결혼한 후 6개월 뒤였어요. 이게 뭐예요? 정수 오빠가 결혼 후에도 2년 동안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순자는 다음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희야, 순자는 좋은 여자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언젠가는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이 뭐였나요? 거짓이었나요? 언니, 그렇지 않아요. 나중 편지들을 보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순자와 살면서 깨달았어. 나는 순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너에 대한 감정은 추억일 뿐이었나 봐.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결혼 2년 후에 쓴 것이었어요. 왜 이런 편지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언니와 행복하기를 바랐거든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고마웠고 질투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언니, 저는 췌장암 말기예요. 순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수 오빠를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순자는 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제서야 영희가 많이 야윈 것이 보였어요. 정말이에요? 영희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니, 제발. 마지막 6개월만 정수 오빠 곁에 있게 해주세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죽어가는 여자였다니요. 그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들어가 보니 정수가 쓰러져 있었어요. 오빠. 영희가 정수를 부축했습니다. 영희야. 어디 갔었어? 무서웠어. 여기 있어요, 오빠. 안 떠날게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정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네요. 치매 환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순자와 영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와서 오빠가 더 혼란스러워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정수가 더 힘들어했을 거예요. 순자는 영희의 여윈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아픈 사람이었어요. 영희 씨,
항암 치료는 안 받으세요? 포기했어요. 어차피 6개월이면 차라리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내고 싶어요. 순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불쌍하기도 했어요. 언니, 부탁이 있어요. 뭐요? 정수 오빠에게는 제 병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오빠가 걱정할까 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영희를 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순자와 영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던 분위기에서 조심스러운 동맹으로 바뀌었거든요. 정수의 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둘 다 그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영희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거든요. 영희야, 너 어디 가지 마. 내가 없으면 무서워. 정수는 영희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불안해했어요. 영희가 보이지 않으면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안 돼. 같이 가자.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일주일 만난 간병인을 더 의지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 정수가 영희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영희야, 나랑 결혼하자.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약속했잖아. 내가 대학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영희는 당황해서 정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정수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빠, 저는 이미. 뭐가 이미야? 우리 사랑하잖아. 순자는 문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는 모습이라니요. 여보. 순자가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정수는 순자를 노려봤어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를 방해해? 나는 당신 아내예요. 40년을 함께 산 순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 여자친구는 영희야. 정수는 영희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영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언니, 영희 씨, 당신이 뭔가 말해야죠. 순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껴안으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오빠, 저는 언니의 친구예요. 그냥 돌봐드리는 사람이고요. 아니야. 너는 내 약혼자야. 정수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빠, 여보. 두 여자가 동시에 정수에게 달려갔어요. 정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또다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의사는 정수의 뇌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환자분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 복도에서 순자는 영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영희 씨, 정수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언니, 치매 환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해요. 오빠는 지금 45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그 시절의 연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저는 오빠를 돌봐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돌봐주는 게 저런 건가요? 내 남편이 당신에게 청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저는 거절했잖아요. 제대로 거절하지 않았죠. 애매하게 대답해서 정수가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거부하면 더 흥분해요. 순자도 답답했어요. 영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정수는 영희가 자신을 피하면 더욱 불안해했어요. 그때 정수가 깨어났습니다. 영희야. 영희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오빠.
영희가 정수의 손을 잡자 정수는 안정을 찾았어요. 영희야,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네, 오빠.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수는 영희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순자를 침입자 취급했거든요. 당신 왜 우리 집에 계속 있어? 영희가 불편해하잖아. 여보,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집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이 집은 나와 영희가 사는 집이야. 정수는 순자를 밀쳤어요. 순자는 벽에 부딪히며 손목을 다쳤습니다. 언니. 영희가 급히 순자를 부축했어요. 오빠 안 돼요. 순자 언니는 좋은 분이에요. 영희 편을 들지 마. 저 여자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정수는 영희를 잡아 끌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영희는 저항했지만 정수가 힘이 셌습니다. 오빠, 제발. 진정하세요. 영희, 우리 방에서 얘기하자. 저 여자가 우리 방해하지 못하게.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거든요. 안 돼요. 순자가 정수를 말렸어요. 당신 뭐야? 우리 방해하지 마. 정수는 순자를 세게 밀쳤어요. 순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언니. 영희가 소리쳤어요. 순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거든요.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정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정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떨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왜 이랬지? 갑자기 정수의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신이 아내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자는 피를 닦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나 요즘 정신이 이상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정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모든 걸 기억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몇 분 후 정수는 다시 영희만 찾았거든요. 순자의 이마 상처가 아물어가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정수가 영희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어디 가세요? 순자가 급히 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수는 영희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들어가도 돼? 오빠, 안 돼요. 나가세요. 영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정수는 영희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영희는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고요. 영희야, 우리 결혼하면 같이 자는 거 맞지? 오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언제 결혼해? 나 기다리기 힘들어.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수 씨, 당장 나와요. 왜 자꾸 방해해? 영희는 내 여자친구야. 정수가 소리를 지르며 순자를 밀쳤어요. 순자는 복도로 밀려났고 정수는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요. 순자는 문을 두드렸지만 정수는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빠, 제발 문 열어주세요. 영희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무서워하지 마. 나야, 정수야. 오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한 방에 갇혀 있다니요. 여보, 당장 나와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그때서야 정수가 문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영희 깨잖아.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창백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는 정수를 노려봤어요. 여보, 다시는 영희 씨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 영희는 내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간병인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영희가 직접 얘기해봐. 정수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빠, 저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결혼하자고 했잖아.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영희 씨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제 저녁에 영희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있어. 분명히 있었어. 정수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수가 영희에게 반지를 주려고 했거든요. 순자의 결혼 반지를 말이에요. 영희야, 이거 줄게. 약혼 반지야. 오빠, 이건 순자 언니 반지예요. 아니야, 이건 원래 너 주려고 산 거야. 순자는 정수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았어요. 이건 내 결혼 반지예요. 당신이 왜 가져가? 이건 영희 거야. 정수와 순자는 반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다가 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내 반지. 순자가 반지를 주우려는 순간 정수가 순자를 세게 밀쳤어요. 순자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언니, 영희가 소리쳤어요. 순자는 계단 아래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파. 다리가. 순자의 발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영희는 구급차를 불렀어요.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병원에서 순자는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어요.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단순 골절이에요. 6주 정도 깁스를 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이제 정수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됐어요. 영희가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언니, 제가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정수와 영희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순자의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가던 중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영희야, 사랑해. 오빠. 순자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들여다봤어요. 정수가 영희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빠,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 사랑하잖아. 오빠,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정수는 영희에게 키스하려 했어요. 영희는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오빠, 제발.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떨어져요. 목발을 짚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 이건 우리 일이야. 정수는 화를 내며 순자를 밀었어요. 순자는 목발과 함께 넘어졌습니다. 언니. 영희가 순자를 부축했어요. 영희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있으면 정수가 더 혼란스러워해요. 언니, 떠나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세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저는 정말 알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때 정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오빠, 여보. 두 여자가 정수에게 달려갔어요. 정수는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어요. 환자분이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뇌출혈이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고 성공해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순자와 영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두 여자 모두 정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언니, 제가 떠날게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순자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영희 씨, 언니 죄송해요. 저는 정말 오빠를 도우려고 했는데.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깨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와 영희는 동시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정수가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으로서는 기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뇌사 상태는 아니지만 깊은 혼수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정수는 온몸에 관을 꽂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순자는 정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영희도 정수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오빠,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영희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이제 둘 다 적이 아니었어요. 정수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언니, 저는 이제 가볼게요.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잠깐만요. 순자가 영희를 붙잡았어요. 영희 씨도 정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함께해요. 하지만 정수가 깨어나면 영희 씨가 필요할 거예요. 저보다 당신을 더 기억하니까.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고마워요. 그날부터 두 여자는 교대로 정수를 지켰어요. 순자는 낮에, 영희는 밤에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정수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들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순자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언니, 사실 제가 숨긴 게 또 있어요. 뭐요? 저와 정수 오빠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순자는 얼어붙었어요. 아이라니요? 45년 전에 제가 임신했었어요. 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그 아이는 유산했어요. 정수 오빠는 몰라요. 제가 혼자 처리했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하려 할까봐. 그래서 그냥 혼자 감당했어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영희가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왔다니요. 그 후로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고요. 영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저는 정수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니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위로받았어요. 순자는 영희를 안아줬어요. 영희 씨,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언니, 제가 오빠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질투한 적은 없어요. 언니가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셨거든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정수를 사랑하는 동지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수가 깨어난 거예요. 어디야? 여보, 깨어났어요. 순자가 소리쳤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저 보이세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오빠. 수술하셨어요. 영희도 정수 옆에 있었어요. 영희? 순자? 정수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상처 줬구나. 정수가 순자를 알아본 거예요. 정신이 또렷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영희야, 너도 고생 많았어. 내가 이상하게 굴었지? 정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간혹 뇌수술 후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정수가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영희야, 너 많이 야위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정수는 영희의 상태를 알아챘어요. 아니에요, 오빠.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는 숨길 수 없어. 정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영희가 무슨 병이 있는 거야?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여보, 말해봐. 영희가 아픈 거 맞지? 결국 순자가 말했어요. 영희 씨가 췌장암이에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췌장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정수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왜 말하지 않았어? 오빠가 걱정할까봐. 바보야. 그런 중요한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정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영희야, 너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렸나 봐. 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걱정하는 모습이 아프면서도 영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순자야, 우리 영희 치료해주자. 여보, 영희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치매일 때 돌봐줬잖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영희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언니,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의사는 영희의 상태가 이미 많이 악화됐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지만 정수와 순자는 영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정수가 태어난 후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영희는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고 정수와 순자는 영희를 가족처럼 돌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을까요? 영희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자 위축됐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수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순자야, 영희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여보? 우리 셋이서 여행을 가자. 여행이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영희 상태가 좋을 때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정수의 제안에 순자는 당황했어요. 남편과 그의 첫사랑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요. 여보, 영희 씨가 아픈데 여행이 가능할까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 단거리 여행은 문제 없다고 하셨어. 영희도 망설였어요. 오빠, 저는 괜찮아요. 언니와 둘이서 가세요. 안 돼. 우리 셋이 함께 가야 해. 정수는 고집했어요. 결국 세 사람은 강릉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45년 전 영희와 가려고 했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갔었는데 이제라도 가보자. 바닷가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빠, 정말 예쁘네요. 영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예뻐. 너도 예쁘고. 정수가 영희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요. 순자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찍자.
언니가 찍어주세요. 안 돼요. 셋이 함께 찍어야죠. 결국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이상한 가족 사진이었지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에서 정수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순자야, 영희야,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뭐요? 나는 영희를 사랑했고 순자도 사랑했어.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지만 둘 다 진심이었어. 순자와 영희는 정수를 바라봤어요. 영희는 내 첫사랑이었고 순자는 내 평생의 동반자였어. 정수는 두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셋이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저는 영희 씨를 미워한 적 없어요. 다만 질투했을 뿐이에요. 언니, 저도 언니를 부러워했어요. 오빠와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게. 영희도 울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모두 고생했어. 정수가 두 여자를 안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영희의 몸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요. 영희는 밤마다 기침을 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도 심했고요. 영희 씨, 병원에 가요. 괜찮아요, 언니. 하지만 어느 날 영희가 피를 토했어요. 영희야. 정수가 소리쳤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암이 전이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길어야 한 달. 정수는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오빠 괜찮아요. 영희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오빠와 언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정수와 순자가 교대로 돌봤습니다. 영희야, 아픈 거 없어? 네, 오빠. 괜찮아요. 하지만 영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정수와 순자를 불렀어요. 오빠, 언니. 제가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제가 죽으면 오빠 곁에 묻어주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영희 씨, 언니 질투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 옆에 있고 싶어요. 정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오빠 현실을 받아들여요. 저는 이미 준비됐어요. 영희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언니, 오빠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순자도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영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오빠, 언니. 영희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여기 있어. 정수와 순자가 영희 양쪽에 앉았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영희야, 영희야. 정수가 영희를 흔들었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희 씨. 순자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희는 그렇게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와 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영희야, 미안해. 사랑한다. 정수는 영희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슬픔을 지켜보며 자신도 영희를 잃은 슬픔에 빠졌어요. 이제 영희는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영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수와 순자 그리고 영희가 간병했던 몇몇 환자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영희의 유언대로 정수 가족 묘역 옆에 묻어졌습니다. 영희 씨, 편히 쉬세요. 순자는 영희의 묘비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늦게라도 너를 제대로 사랑해줘서 미안해.
정수는 무릎을 꿇고 영희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순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질투보다 이해가 앞섰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영희가 사용했던 방은 그대로 두었고 영희의 물건들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응. 그냥 허전해. 정수는 영희가 앉아있던 소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내가 이상한 남편이지? 왜요?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그 여자가 죽어서 우는 남편을 둔 아내가 어디 있겠어. 순자는 정수 옆에 앉았어요. 여보,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희 씨에 대한 마음과 저에 대한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고마워, 순자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던 중 편지 한 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순자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정수와 순자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오빠 언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정수와 순자는 함께 편지를 읽었어요. 오빠, 저는 오빠를 사랑했지만 질투한 적은 없어요. 언니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기뻤거든요. 제가 줄 수 없었던 행복을 언니가 주셨으니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저를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빠, 언니를 더 사랑해주세요. 언니는 40년 동안 오빠만을 사랑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존경해요. 정수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선물이 있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두 분이 여행을 다녀오세요.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가보세요. 편지 끝에는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영희가 10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런, 영희가 왜 이런 걸? 영희 씨답네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오빠, 언니,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끔 제 생각도 해주세요. 저는 오빠의 첫사랑이자 언니의 친구로 남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여보, 영희 씨 말대로 여행 갈까요? 그래, 가자. 영희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 한 달 후, 정수와 순자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희의 돈으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여보,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그래, 영희도 좋아했을 텐데. 제주도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영희를 추억했어요. 순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이요? 응. 영희 덕분에 깨달았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제는 매일매일 고마워하며 살고 싶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그래요, 여보. 영희 씨 덕분에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봉사였습니다. 저희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자가 복지관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치매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정수와 순자는 복지관에서 치매 환자 가족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요. 많은 가족들이 정수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순자가 그들을 위로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정수와 순자는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가족들을 도왔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영희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사랑의 기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희 씨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영희의 사랑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치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 정수와 순자는 영희의 묘를 찾았어요. 영희 씨,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도 상담 봉사 갔다 왔어요. 많은 가족들이 희망을 찾고 있어요. 순자가 영희의 묘비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더 행복해졌어. 정수도 영희에게 인사를 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춤을 췄어요. 마치 영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영희 씨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영희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수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네, 여보. 영희 씨와의 약속도 지켜야죠. 무슨 약속?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이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희의 사진이 놓인 선반 위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수와 순자 그리고 영희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희망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질투를 넘어서고 죽음마저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치매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세 사람의 이야기,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연들을 많이 가져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도 나눠주세요.